인천 영흥도 사고에 대해서 저희가 본격적으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판넬을 준비해봤습니다. 인천 영흥도 낚싯배 전복 사고. 자, 하나씩 들어볼까요? 자, 첫 번째 궁금증. 영흥도에서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을까? 이현정 위원. 네. 오늘 새벽 모든 국민이 놀랐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던 거죠? 일단 이 선창 1호 같은 경우는 이제 낚싯배입니다. 낚싯배가 오늘 그 영흥도라고 해서 거기 이제 뭐 노은가 많이 잘 잡힌다고요. 네. 아마 그쪽에 이제 이 낚시꾼들을 데리고 이제 아침에 이제 나갔는데 시간 한 10분 정도 돼서 사실 오늘 아침에 비가 내리고 안개가 껴서 상당히 좀 시계가 확보가 안 됐습니다. 거기다가 이 사리가 들어와서 상당히 조수간만해체가 심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파도가 좀 심하게 져서 더군다나 거기에 이제 영흥대교라고 있는데 그 밑이 이제 상당히 수로가 좁았던 거예요. 근데 거기를 아마 지나가다가 서로 배를 발견하지 못했고 이 급유선 같은 경우는 이제 한 330톤 정도 되고 이 어선 같은 경우는 이제 9.7톤 정도 됐거든요. 그리고 30배 이상 차이 나는 것이니까. 그래서 아마 이제 앞에 발견하지 못하고 바로 부딪히면서 이게 이제 낚시선이 바로 전복을 했던 그런 사건인 것 같습니다. 지금 13명이 사망하고 2명이 실종한 굉장히 큰 사고인데요. 이 가판 위에 있던 사람들의 목격담도 지금 속속 동아일보 취재 노트를 통해서 또 보도를 통해서 전해지고 있는데 어떤 상황이었다는 거죠? 네, 탑승자 4명이 이제 가판에 있었는데요. 가판에 있으니까 바다가 깜깜했지만 엔진 소리 들리고 어떤 급유선이 다가오는 걸 보고 급유선이 다가온다고 얘기를 했었고요. 부딪힌다 이렇게. 부딪힌다 얘기를 했는데 엔진 소리 너무 크다 보니까 목소리 자체가 못 치고 부딪힌다는 외치는 와중에 쿵 소리가 나면서 배가 전복을 했다라고 진술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그 위에 있던 4사람은 구명조끼라든지 이런 걸 했기 때문에 구조가 된 걸로 보이는데 선실에서 이제 휴식을 취하고 앞으로 이제 나오려고 했던 사람들은 조금 나오기 어려운 상황이 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허만선 차장, 지금 저 영상 보시면요. 지금 현재 구조 당시 구조 영상인데 보시면 해가 다 떴지만 좀 안개가 있어서 이제 뿌엽니다. 그럼 밤에는 사실은 해 뜨기 전에는 훨씬 더 시계가 안 좋았다는 거 아니겠어요? 사고 당시에는 아마 깜깜했을 것 같고요. 예. 그리고 이제 그 시계도 안 좋았기 때문에 아마 그 배를 피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렇게 희생자가 많이 나온 이유에 대해서는 지금 그 날씨가 굉장히 기온이 떨어졌기 때문에 저체온증 이런 부분에 그 사망의 큰 원인이 되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제 구명조끼는 다 착용을 했지만 결국 저체온증 때문에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장에 이제 동아일보 기자랑 저희 채널의 기자가 가 있어서 현장에서 취재한 내용들을 속속 저희들한테 전해오고 있는데요. 보면은 이게 이곳에서는 이전에도 사고가 난 적이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네요. 현장 구조 선주의 얘기가 지금 전해지고 있는데 이 출항하는 배가 최근 늘고 있고 항구와 항로가 비좁아서 사고 위험이 있었다. 이 때문에 큰 배가 다니는 것을 두고 수년간 군청과 항만청 등의 민원을 넣어왔다. 예고됐던 참사였다. 이런 얘기로도 좀 들립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그 주변 어민들의 이야기에 따르면 최근에 아마 여기가 이제 배가 많이 또 왕래를 했던 모양이에요. 그리고 이제 조수 간만해체가 크다 보니까 이제 어떤 수로 자체가 제대로 이제 확보가 안 되다 보니까 그래서 아마 이제 어민들이 너무 배가 많이 다닌다. 그래서 이런 좀 대책을 수립해 달라. 이런 것들을 좀 미리 이야기를 한 모양입니다. 아니 그러면 위험성을 알고도 항만청이나 군청에서 모른 척을 해왔다 이런 건가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아마 상황 자체를 그렇게 심각하게 못 느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보통 그동안 사고가 그렇게 나진 않았으니까 이제 그 배가 많이 다니는 것 자체 놓고는 이제 사고 위험성이 이렇게 없었는데 문제는 이제 이게 새벽 시간에다가 또 이제 시계가 확보가 안 되고 있고 이제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이게 더군다나 한 그 수로 자체가 이제 보급선은 들어오고 이쪽 이제 어선은 나가고 이런 상황에서 그게 한 200m밖에 되지 않았다는 것이거든요. 수로 자체가. 그러다 보니 큰 배가 오고 있는 상황에서 또 파도가 많이 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아마 이 어선 자체가 시계가 없는 상황에서 이제 부딪혀서 바로 이제 전복됐던 사건인데 아마 이걸 어떤 면에서 보자면 그동안 어민들이 끊임없이 제기를 해 왔는데 이제 군청 측이나 이쪽에서 좀 대책을 못 마련했던 그런 문제도 있는 것 같습니다. 요즘 우리 사회에 좀 트렌드가 좀 바뀌고 있는 게 뭐냐면 국민들이 과거에는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렇게 등산을 이렇게 주로 이렇게 취미 생활을 많이 했는데 최근에는 낚시가 거의 취미생활로 굉장히 또 이렇게 붐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다 낚시로 이렇게 배를 타고 바다 낚시를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아지고 여성분들도 이렇게 많이 참여하고 계시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런 낚시를 떠나는 이 작은 배들의 어떤 그 바다에서의 항해에서의 안전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좀 더 군청이라든지 아니면 그 행정기관들이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당국에서요. 그래서 저희가 다음 주제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바다 낚시 안전하게 하려면 지금 허만선 차장도 언급을 했지만
바다 낚시, 낚시가 지금 등산을 제치고 레저 인기 1위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국민 취미 1위가 낚시입니다. 네. 근데 낚시가 있지만 바다 낚시는 약간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예. 조심을 좀 해야 되고요. 예. 예, 돌고래 그 일가족 그 18명 사망한 사건. 예. 최근에 그런 바다 낚시를 통해서 사망한 사건들이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되는데 타는 그 승객 입장에서는 예. 뭐 주민등록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조금 가지고 있어야 되고 예. 선주 입장에서는 예. 업무 고액 같은 걸 준수를 해야 됩니다. 또 음주 운전 같은 걸 하면 절대 안 되고 이 지금처럼 좀 비좁고 이러면 이 날씨가 안 좋고 시기가 안 좋다 그러면 출항을 좀 늦추든지 해야 되는데 네. 그런 것들이 지금 잘 안 되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런 부분 좀 주의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준비를 해봤습니다. 바다 낚시 이것만은 알아두자. 이현종 의원님 네. 소개 좀 해주실까요? 일단 이제 신분증을 확실히 지참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신원을 분명히 이제 알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다음에 구명조끼 이거는 뭐 필수 사항이죠. 네. 이번 선창 1호 같은 경우는 이제 대부분 다 이제 구명조끼를 다 하고 있었습니다. 네. 거기다가 이제 보온 장비 이게 저체온증이 사실 사망의 그렇죠. 가장 큰 원인이거든요. 네. 아무래도 이제 방수가 된다든지 이런 것들을 좀 갖추고 있어야 되는데 이번 같은 경우도 보통 이 정도의 수온 같으면 한 2시간 정도 이상 예. 버티질 못한다고 그래요. 아, 2시간이요? 네, 그 정도 되니까 아무래도 이제 보온 장비가 있어야 되고 또 사전에 이제 기상 어떤 사진을 확인을 해서 네. 과연 이제 악천후가 있는 것인지 네. 그런 것도 확인할 필요가 있고 특히 이제 아마 출항을 할 때 이 어선이 이제 등록된 어선인지 예, 아닌지 예. 이게 낚싯배로 이제 불법 개조되는 것들이 많거든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그것에 대한 이제 확실한 있어야 될 거고 더군다나 이제 이 음주 이제 운전, 이 지상에서는 음주 운전이지만 그렇죠. 배 같은 경우에 이제 음주로 이제 하신 분들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요즘 아마 세월호 이후에 굉장히 단속이 좀 강화됐다고 그래요. 아, 그래요? 근데 네. 그런 점들도 좀 미리 확인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어떤 취미든 간에 뭐 등산도 낙산의 위험이 있고 어떤 취미든 간에 위험이 따르지만 이런 어떤 안전 수칙만 지킨다면 좀 더 안전하고 즐겁게 즐길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드네요. 자, 자, 저희 마지막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달라진 청와대. 이건 무슨 얘기일까요? 인천 해양경찰서장의 얘기부터 들어보고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대통령께서는 해경 지휘관 중심으로 수색 구조에 전 세력을 동원하여 구조에 만전을 다하고 의식 불명자 대상 구호 및 의료 조치와 사고자 가족분들에게 즉시 알리고 심리 안정 조치 등의 최선을 다하며 마지막 한 명까지 구조에 최선을 다하라고 지시하셨습니다. 박주은 변호사, 네. 지금 서장 얘기를 들어보니까 문재인 대통령 직접 구조에 만전을 기하라고 지시를 했다라는 건데 청와대의 대응이 굉장히 빨랐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저희가 한번 타임라인으로 시간 순서를 정리를 해봤는데 예, 완전히 달라진 모습입니다. 지금 사고 발생은 오늘 오전 6시 9분인데요. 그렇죠. 예. 52분이 지난 7시 1분에 1차 보고가 됐고요. 예. 전화로 한번 보고하고 서면으로 2번 보고를 했습니다. 예. 한 2시간 좀 더 지난 9시 25분에 문 대통령이 직접 위기관리센터에 방문을 했었고요. 31분에는 그 보고를 받은 후에 지시를 내립니다. 마지막 한 명까지 살려라는 지시를 내렸습니다. 네. 지난 그 세월호 사건에 아마 예. 반성 이런 걸로 전부가 들어섰기 때문에 제일 빠르게 위기 조치를 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네. 투명성, 신속성을 굉장히 강조하는 듯한 모습을 또 애써 알리는 그 신속한 공개 모습도 저는 좀 눈에 띄었는데 어떻게 예. 보셨어요? 이 사건과 그 세월호 사건은 상당히 좀 공통점이 있습니다. 공통점? 예, 왜냐하면 그 대규모 해상 탐사라는 측면에서 물론 예. 규모의 차이는 있지만 그런 측면에서 공통점이 있고요. 네. 예, 그렇지만 이제 박근혜 대통령 여러분 국민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그 유명한 말이 있지 않습니까? 세월호 7시간. 세월호. 네. 예, 그 세월호 7시간과 완전히 대비가 되는 예. 그 문재인 대통령의 어떤 52분이요. 이런 52분. 예. 이렇게 해서 그 전 정권과는 완전히 다르게 이런 그 국민들의 관심사의 해상 탐사나 이런 데에서 대통령이 국민을 위해서 이렇게 기민하게 움직인다. 이런 네. 모습을 갖다가 적극적으로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 저 또 부분은 평가받을 만한 부분이죠. 예, 청와대가 또 이런 부분을 또 홍보도 이렇게 또 적극적으로 하는 것 같습니다. 예. 이현종 의원은 네. 어떻게 보셨어요? 이번 사고와 청와대 전반적으로. 그렇죠. 그러니까 이 재난 사고의 컨트롤 타워가 어딘가 이제 그게 예. 우리가 사실 논쟁이 되어 왔지 않습니까? 네. 예.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이제 위기관리센터도 방문하고 보고받은 것은 이 컨트롤 타워는 청와대다. 네. 이런 것들을 좀 명확히 한 것 같아요. 예. 그리고 또 이제 이 이번에 보면 헬기와 군함들 또 현장에 파견이 돼서 예. 상당히 구조 활동을 했다 하거든요. 사실 이게 뭐 사고 나는 건 어쩌면 피할 수 없다 하더라도 문제는 네. 얼마만큼 빨리 구조하느냐가 중요한데 이번 같은 경우는 해경 또 해군 이런 데 상당히 좀 빠르게 움직여서 그나마 그래도 좀 인명피해를 줄였지 않나 싶습니다. 예. 아직까지 실종자에 대한 수색 작업이 계속되고 있는데 실종자 빨리 찾아서
가족품으로 돌아갈 수 있기를 기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발견하지 못했고 이 급유선 같은 경우는 이제 한 330톤 정도 되고 이 어선 같은 경우는 이제 9.7톤 정도 됐거든요. 이거 30배 이상 차이 나는 것이니까. 그래서 아마 이제 앞에 발견하지 못하고 바로 부딪히면서 이게 이제 낚시선이 바로 전복을 했던 그런 사건인 것 같습니다. 지금 13명이 사망하고 2명이 실종한 굉장히 큰 사고인데요. 이 가판 위에 있던 사람들의 목격담도 지금 속속 동아일보 취재 노트를 통해서 또 보도를 통해서 전해지고 있는데 어떤 상황이었다는 거죠? 네, 탑승자 4명이 이제 가판에 있었는데요. 가판에 있으니까 바다가 깜깜했지만 뭐 엔진 소리 들리고 어떤 급유선이 다가오는 걸 보고 급유선이 다가온다고 얘기를 했었고 부딪힌다 이렇게 부딪히는 얘기를 했는데 엔진 소리 너무 크다 보니까 목소리 자체가 못 치고 부딪힌다는 외치는 와중에 쿵 소리가 나면서 배가 전복을 했다라고 진술을 하고 있습니다. 자체를 그렇게 심각하게 못 느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뭐 이제 보통 그동안 사고가 그렇게 나진 않았으니까 뭐 이제 그 배가 많이 다닌 것 자체 놓고는 이제 사고 위험성이 이렇게 없었는데 문제는 이제 이게 새벽 시간에다가 또 이제 시계가 확보가 안 되고 있고 이제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이게 더군다나 한 그 수로 자체가 이제 보급선은 들어오고 이쪽 이제 어선은 나가고 이런 상황에서 그게 한 200m밖에 되지 않았다는 것이거든요. 수로 자체가. 그러다 보니 큰 배가 오고 있는 상황에서 또 파도가 많이 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아마 이 어선 자체가 시계가 없는 상황에서 이제 부딪혀서 바로 이제 전복됐던 사건인데 아마 이걸 어떤 면에서 보자면 그동안 어민들이 끊임없이 제기를 해 왔는데 이제 군청 측이나 이쪽에 좀 대책을 못 마련했던 그런 문제도 있는 것 같습니다. 요즘 그 우리 사회에 좀 트렌드가 좀 바뀌고 있는 게 뭐냐면 그 국민들이 과거에는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렇게 등산을 이렇게 주로 이렇게 취미 생활을 많이 했는데 최근에 아마 그 위에 있던 4사람은 구명조끼라든지 이런 걸 했기 때문에 뭐 구조가 된 걸로 보이는데 선실에서 이제 휴식을 취하고 앞으로 이제 나오려고 했던 사람들은 조금 나오기 어려운 상황이 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허만선 차장, 지금 저 영상 보시면요, 지금 현재 구조 당시 구조 영상인데 보시면 해가 다 떴지만 좀 안개가 있어서 좀 뿌엽니다. 그럼 밤에는 사실은 해 뜨기 전에는 훨씬 더 시계가 안 좋았다는 거 아니겠어요? 사고 당시에는 아마 깜깜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그 시계도 안 좋았기 때문에 아마 그 배를 피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렇게 희생자가 많이 나온 이유에 대해서는 지금 그 날씨가 굉장히 그 기온이 떨어졌기 때문에 저체온증 이런 부분에 그 사망의 큰 원인이 되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제 구명조끼는 다 착용을 했지만 결국 저체온증 때문에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장에 이제 동아일보 기자랑 저희 채널의 기자가 가 있어서 인천 영흥도 사고에 대해서 저희가 본격적으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판넬을 준비해봤습니다. 인천 영흥도 낚싯배 전복 사고. 자, 하나씩 들어볼까요? 자, 첫 번째 궁금증. 영흥도에서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을까? 이현정 위원. 오늘 새벽 모든 국민이 놀랐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던 거죠? 일단 이 선창 1호 같은 경우는 이제 낚싯배입니다. 낚싯배가 오늘 그 영흥도라고 해서 거기 이제 뭐 노후가 많이 잘 잡힌다고 해요. 아마 그쪽에 이제 이 낚시꾼들을 데리고 이제 아침에 이제 나갔는데 시간 한 10분 정도 돼서 사실 오늘 아침에 이거 비가 내리고 안개가 껴서 상당히 좀 시계가 확보가 안 됐습니다. 거기다가 이 수로 이 사리가 들어와서 상당히 조수간만해체가 심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파도가 좀 심하게 져서 더군다나 거기에 이제 영흥대교라고 있는데 그 밑이 이제 상당히 수로가 좁았던 거예요. 근데 거기를 아마 지나가다가 서로 배를 현장에서 취재한 내용들을 속속 저희들한테 전해오고 있는데요. 보면은 이게 이곳에서는 이전에도 사고가 난 적이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네요. 현장 구조 선주의 얘기가 지금 전해지고 있는데 이 출항하는 배가 최근 늘고 있고 항구와 항로가 비좁아서 사고 위험이 있었다. 이 때문에 큰 배가 다니는 것을 두고 수년간 군청과 항만청 등의 민원을 넣어왔다. 예고됐던 참사였다. 이런 얘기로도 좀 들립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그 주변 어민들의 이야기에 따르면 최근에 아마 여기가 이제 배가 많이 또 왕래를 했던 모양이에요. 그리고 이제 조수 간만해체가 크다 보니까 이제 어떤 수로 자체가 제대로 이제 확보가 안 되다 보니까 그래서 아마 이제 어민들이 너무 배가 많이 다닌다. 그래서 이런 좀 대책을 수립해 달라. 이런 것들을 좀 미리 이야기를 한 모양입니다. 아니 그러면 위험성을 알고도 항만청이나 군청에서 모른 척을 해왔다 이런 건가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이제 아마 상황 자체